지우는 마우스를 쥔 손등이 하얗게 될 정도로 화면을 노려봤다. 그 자식은 그냥 널 버린 게 아니야. 이설아. 널 철저히 이용해 먹은 거라고. 내 굴수까지 다 빨아먹고 자기 커리어 쌓고 그러고 나서 널 헌신짝처럼 버렸어.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진 마지막 하나까지 훔치려는 거야. 그는 은행 기록을 저장했다.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야. 이건 그 자식의 동기, 그 인간의 본성 그 자체라고. 우린 이걸 쓸 거야.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컴퓨터가 아닌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리던 한 여자에게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더는 감당할 수 없었던 정하영 수간호사가 이설에게 몰래 연락해 온 것이다. 두 사람은 어두운 공원 벤치에서 만났다. 하영은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듯 작은 흰색 수첩을 꽉 쥔 채 눈물을 쏟으며 이설에게 건넸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모님이 저를 협박했어요. 그리고 돈도 줬고요. 이설이 수첩을 펼쳤다. 그건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다. 범죄 기록 장부였다. 날짜, 시간, 그리고 명숙의 직접적인 지시사항들. 산모 이름 공란으로 둘 것. 입양서류, 날짜 소급해서 처리할 것. 아기 기록은 기밀 파일로 옮길 것. 모든 불법 행위. 그 음모의 모든 단계가 하영의 꼼꼼하면서도 공포에 질린 손글씨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거야, 지훈아. 이설이 그에게 수첩을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전부야. 지훈은 수첩과 유전자 검사 결과서, 그리고 은행 기록을 차례로 훑어봤다. 그 사람들, 금요일에 기자회견 한다고 했지.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걸렸다. 우리도 초대장에 응답해야겠네. 기자회견 당일. 미성재단 볼룸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모든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무료 커피를 마시며 옹성거렸다. 이것은 올해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터였다. 뛰어난 젊은 이사와 그의 아름다운 아코너, 유명한 박 회장의 딸이 불임이라는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 감동적인 입양을 결정했다는 무대의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돼 보이는 박미라와 정도환이 고급 소파에 앉아 있었다. 명숙은 맨 앞줄에 앉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도환이 겸손한 감사를 가장한 얼굴로 연단에 섰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연습한 듯한 감격의 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약혼녀와 저는 참 긴 여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족이란 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만. 날카롭고 또렷한 목소리가 마치 유리 파편처럼 행사장을 갈랐다. 모든 사람의 고개,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뒤쪽을 향했다. 그곳엔 이설이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두 눈은 불타고 있었다. 당장 멈춰요. 그 거짓말 집어치워요. 경비 뭐해요? 명숙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누가 저 여자를 들여보냈어? 당장 끌어내. 두 명의 경비원이 그녀를 향해 움직일 때 두 번째 목소리가 행사장의 스피커를 통해 크게 울렸다. 나라도 그냥 두는 게 좋을 텐데. 무대 뒤 거대한 프로젝터 스크린, 정도환의 웃는 얼굴 위로 갑자기 앤 몬서가 나타났다. 저게 뭐죠? 한 기자가 소리쳤다. 뒤쪽 음향 부스에 서 있던 지훈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저것은 그가 선언했다. 친자 일치 확률 99.99%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입니다. 정도환 부원장이 직접 의뢰한 것으로 자신이 입양한다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증명하는 문서죠. 행사장은 폭발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벽처럼 울렸다. 이건 명예훼손이야. 정도환이 무대에서 고함을 질렀다.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이건 조작된 거라고. 이것도 조작일까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화면이 바뀌었다. 수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 이건 윤희설 씨의 통장 내역입니다. 정도환 부원장에게 송금한 내역이 총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녀는 의대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며 그의 학비를 댔습니다. 그는 새로운 자리를 확보하자마자 그녀와 이혼하는 것으로 그 은혜에 보답했죠.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멍숙이 무대 위로 기어오르려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이 말했다. 가볍게 읽을 거리 하나 더.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손으로 쓴 수첩이 한 장 한 장 넘어갔다. 이건 정아령 수간호사의 비망록입니다. 출생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정도한 보원장 어머니의 모든 불법적인 명령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원본은 지금 이 시간부로 경찰의 증거로 제출됩니다. 행사장은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무대 위로 몰려들었다. 애써 유지하던 가면이 산산조각난 정도하는 멍숙을 잡아 끌고 비상구로 도망쳤다. 무대 위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이긴 채 박미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들어왔던 모든 거짓말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 유전자 검사, 배신, 음모,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녀 또한 그들의 게임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다. 그 이후 승리는 잠시였다. 이 이야기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지만 박 회장은 막강한 권력가였다. 그는 즉시 반격에 나섰다. 여론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이설을 명예훼손, 지훈의 해킹을 근거로 기업 스파이 행위, 그리고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모든 문서는 조작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그의 변호사들이 정아영 수간호사를 움직였다. 그들은 그녀의 직장, 원금, 가족까지 들먹이며 위협했다. 공포에 질린 하령은 결국 이설에게 협박당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순식간에 이설은 피해자가 아닌 성공한 전 남편에게 돈을 뜯어내려 하는 악의에 찬 전처가 되었다. 지우는 사랑에 눈이 먼 공범으로 매도되었다.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대중의 여론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악유권 재판은 암울하게 흘러갔다. 재판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비싼 변호사가 주장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 독수독과 독수독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은행 기록 또한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지원하는 게 어떻게 범죄가 됩니까? 그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핵심 증인인 정아령 간호사조차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재단 측이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증거를 보며 판사가 한숨을 쉬었다. 윤희설 씨, 그가 말했다. 현 시점에서 당신은 불리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입양 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돈과 권력 앞에서 애통수에 몰린 것이다. 피고 측 재단 변호사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 증인을 신청합니다. 박미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정 연문이 열리고 박미라가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정도환을 쳐다봤고 그는 자신감 넘치는 작은 끄덕임으로 화답했다. 그녀는 맨 앞줄에 앉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자리에 앉는 대신 판사를 향해 돌아섰다. 재판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저는 피고 측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원고, 윤희설 씨를 위한 증인으로 섰습니다.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정도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 회장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 이게 무슨... 변호사가 말을 더듬었다. 무슨 뜻이냐고 미라가 말했다. 저는 이제 거짓말에 놀아나는 것에 지쳤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해킹되었다고 주장하셨죠. 여기 정도환 보원장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직접 출력한 미성병원 직인이 찍힌 원본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은행 기록이 무관하다고 하셨죠. 여기
정도환 씨와 그 어머니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그 여자는 내 피라는 거 모를 거야. 그게 불임이잖아. 그냥 고마워하기만 할 거야. 정도환은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라의 눈이 분노로 빛났다. 정아영 간호사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여기 두 번째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건 멍숙 씨가 정아영 간호사를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진술 번복 안 하면 병원에서 못 버틸 줄 알라고. 그녀는 모든 증거물을 증인석 위에 올려놓았다. 지금 이 순간 제 쪽 사람들이 이 도시의 모든 언론사에 이 자료들의 사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거짓말도 끝났고. 법정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가 느리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예사봉을 내리쳤다. 본 소송은 기각합니다. 아이의 친권은 즉시 생모인 윤희설 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정도환 씨와 윤명숙 씨는 사기, 공모, 증인 협박 혐의로 검찰에 즉각 송치하겠습니다. 법정 밖, 박 회장이 무너진 제국을 바라보듯 딸을 보았다. 예, 그랬느나. 그가 속삭였다. 우리를 망쳤어. 나를 망쳤다고. 아버지. 미라가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불임이에요. 아이를 간절히 원한다는 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럴 순 없었어요. 진짜 엄마에게서 아이를 훔쳐오는 짓을 묵과할 수 없었어요. 재단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있으니까요. 5년 후, 3개월 후, 정도환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외삼 면허를 박탈당했다. 그의 어머니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한풀 꺾인 박 회장과 그의 딸 미라가 이소를 찾아왔다. 무너진 재단의 평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또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녀에게 제안을 했다. 그 남자 때문에 당신의 의학 공부를 희생했잖아요. 미라가 말했다. 저희가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이설에게 의대 복학을 위한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 그리고 아들을 위한 전일제 최신식 보육 지원을 약속했다. 이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5년 후 진료실 문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윤희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기침을 하는 어린 소년의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스티커를 건넸다. 다 나았네.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미성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녀의 병원이었다. 재단 어린이집에 들러 아들 준혁을 데리러 갔다. 준혁이는 밝고 행복한 5살 소년이 되어 있었다. 입구에는 미라가 기다리고 있다가 준혁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배고프대. 미라가 잉크했다. 지훈 삼촌이랑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해줬거든. 아, 지훈 삼촌. 준혁이 환호했다. 삼촌이 새 축구공 사온대요. 맞아. 미라가 웃었다. 대신 이번에는 우리 집안에서 공 차지 않기로 약속해야 한댔어. 이설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벅차올라 터질 것 같았다. 길고 어둡고 불가능해 보였던 길이었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꿈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롭고 조금은 이상하지만 멋진 가족이 생겼다. 의사, 임원, 그리고 어린 소년. 세 사람은 함께 저녁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다. 화면이 검게 변하고 마지막 자막이 나타난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